집중감시 노동자들에서는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합당한 대우는커녕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들. 지난 3년간 사고로 숨진 18명의 환경 미화원 중 16명이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이었는데요. 지난 4월 창원과 통영에서 사고사 당한 환경 미화원 역시 민간 위탁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도시가 잠든 새벽에 시작되는 창원시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들의 일. 매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 차당 평균 8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요. 우리 작업량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장시간 하는데 이게 원래는 3일 1차 돼야 맞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뭐 한두 시간 하다가 많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뭐 3시부터 해갖고 10시에 해야 되니까. 환경 미화원들의 잦은 사망 사고 후 2인 1조 작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작업량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력입니다. 하고 넣으냐 굶어서 넣으냐 안 넣으냐 그것도 봐주고 그럼 이제 다 손으로 이렇게 백미를 보고 눈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 손짓으로 발짓을 하고 왕감 뛰어나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 그때는 상당히 기사나 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죠. 쓰레기 양에 비해 빠듯한 시간. 안전을 지키는 것도 애초에 무리입니다. 출발! 청소 차량에 제대로 탑승하지도 못한 채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게 일상인데요. 신경 깍깍 안 써보면은 널 짚습니다. 널 짚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 실제로 그런 다친 사람도 많고요. 위법인 걸 알지만 정해진 시간 내 일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 위험천만한 환경은 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차 적재함이나 압축기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잘리는 사고 역시 빈번하다는데요.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차량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서 이런 게 병이 일이 나오니까 만약에 감다 보면은 이게 뭐 안에 있는 것도 상관없는데 이 기계가 입구에 물린다든지 이러면 이 파편이 확 깊습니다. 파편 때문에 잘못만 하면 얼굴도 다칠 수 있고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도 환경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하게 쌓아 올린 쓰레기는 이들을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시킵니다. 뭐 하도 무거운 거 들다 보니까 어깨에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좀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거운 거 들다가 디스크 해가지고 그래 엎드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 수술을 뭐니까 뭐 음식물하고 막 너무 많이 씹혀 있으니까 막.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하는 일이 돼버린 현실. 진짜 수거하고 치워야 할 것은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아닐까요?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고맙습니다. 없이 스스로 짬을 내 쉬어야 하는 상황. 길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호사라는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들의 희망은 소박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일하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은 강도가 참 셉니다. 셌는데 그래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에서 좀 알아주시고 이래 갖고 인원을 보충해 주시든지 상용지가 안 되더라도 처우 개선이라도 똑같이 어차피 같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지금 저같이 14년 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습니다. 오늘 들어온 사람은 3개월만 수습지감 지내버리면 월급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용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처우 개선을 해가지고 같이 그걸 맞춰주라. 이건 우리가 요구사항은 바라는 그런 겁니다. 네,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그냥 예상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좀 나아졌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아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게요. 잘 몰라도. 어쨌든 임금이나 그 복지 환경 부분은 조금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외에 노동 환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06년 당시를 좀 해고를 해보면 그 당시에 그 상능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 카드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무원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복지 카드가 있었는데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복지 카드가 없었는데 그걸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 복지 카드를 만들어낸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 한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마산 시절에. 네. 근데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보다 또 이제 민원 효율적인 처리 이런 걸 위해서 5개소로 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실제로 그 일하지 않는 관리 직원이 등록이 돼 있다든지 위탁업체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그 원가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량이나 작업 반경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 외에 노동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별반 차별을 못 느끼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VCR 보니까 그 사고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발판 위에서 작업하다가 거기서 사고 발생하는 예. 거라고 하셨는데 또 인원도 지금 이제 아까 그 쓰레기 차량에 2인 1조로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분은 운전을 하셔야 되고 한 분이 그걸 이제 실어야 되고 하니까 작업 시간도 아마 이제 이게 쫓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쓰레기 차량 뒤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쓰레기차가 나올 때 저렇게 나오질 않아요. 추후에 저걸 저렇게 개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네. 이게 불법 개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뒤에는 적재물을 실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탑승을 해서 이동하시는 거니까 도로교통법 위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을 그렇게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저렇게 그 위법인 상태를 다 알고 있음에도 작업 현실이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게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각종 법률 위반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보험 처리도 못 받을 수가 있고 과실상계를 당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저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가 결국 본인한테도 손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17년 사이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니까 저 생활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사고가 1,800건이 났는데 네. 그게 이제 전체 수행 사업의 5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보니까 이 전체 산재율이 0.7%인데 직영 미연이 사고가 난 게 6.9%. 근데 민간 위탁이 이제 사고가 난 게 16.8%. 따지면은 이제 전체 산재율에 비교해가지고 민간 위탁 미연의 산재율이 24배가 높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민간 위탁 이제 청소 노동자분의 이제 안전한 관리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더욱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에 의하면은 일일 그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가 929.9g입니다. 쓰레기는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오히려 2.2%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또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정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이 더 자꾸 악순환이 되는 행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 들었지만 민간 위탁 고용 형태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가 훨씬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뭐 시나 구청 공무원이야 거기 소속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다수가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네. 거라면서요? 대부분 우리는 환경미화원분들 하면 예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네. 당연히 소속 공무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는 이제 업무가 총 3개 분야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 수거랑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가로 청소, 길거리 청소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앞서 말한 쓰레기 수집 운반은 거의가 민간에 지금 위탁돼 있는 상태고요. 비율로 따지면 70%에서 80%가 민간 위탁이고 반대로 이제 가로 청소는 80% 정도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쓰레기 수거나 운반이 훨씬 좀 힘들고
있고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으려는 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의 다 민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민간에 위탁은 하지만 시군구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 같은 쓰레기 수거 업체라고 해도 지역별로 근무 여건은 또 다 다른 거예요. 급여도 다르고. 근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직영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월 급여가 424만 원이 평균인데 네. 민간은 평균이 363만 원입니다.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 위탁으로 소속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훨씬 작은 그런 상황이죠. 일은 더 힘든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도내 18개 시군에 지금 직영이 11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이 53개 업체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도 특히 직영을 하고 있는 그 시군 단위가 이제 6개 시군인데요. 굳이 따지고 보면 18개 시군 중에 30% 정도만 직영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위탁 내지는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도 한번 봤습니다. 창원시로 이렇게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더욱더 심각한데요. 그 의창 그러니까 통합이 된 이후에 아마 그 변경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의창, 성산하고 그다음에 마산, 하포, 해원, 그다음에 진해구가 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특히나 진해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인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직영이 261명, 위탁이 439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전체 그 직영과 민간이 그 45대 55 정도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은 구역 내에도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같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과 직영이 같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업무상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또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구역 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처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보다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제기들이 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민간 위탁되는 거는 정부 조직법에 이제 근거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민간 위탁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청소 업무를 이제 용역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거에는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환경영원이 우선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민간 위탁되면서 인원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용역과 이것이 혼선되어 있는데 이 거리 청소의 문제, 환경미화원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공분야 민간 위탁이 지금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사고라던가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안전 문제가 고용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청주시의 지금 민간 위탁 청소원분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니까 이제 2년마다 새로 계약이 갱신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계약 기간 내에도 이 업체 대표 관리자의 한마디로 잘리냐 마냐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마음에 따라서 임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금을 높게 주고 아닌 사람은 낮게 주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까 말한 뭐 동절기, 하절기, 오파 작업복도 있을 거고 뭐 작업대 장갑을 2개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2년, 3년에 한 번 준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뭐 땀을 씻을 공간도 제대로 없다든지 더 심각한 거는 청주시가 이 정도 인원을 채용해라라는 걸 정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은 받는데 인원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으니까 인력 부족으로 뭐 조기 출근해야 되고 잔업을 강요당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한 쪽의 일부의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 일부가라기보다는 사실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구 마산시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려도요. 네. 그때 10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이제 위탁 청소 업체를 줄였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위탁 업체에서 그 시에서 받아가는 그 돈의 내용을 따져볼 때 그 관리실에 있는 인원이 분명히 실제 일하고 있는 분은 2명밖에 안 되는데 3명으로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위탁 업체에 그 지급하는 그 임금이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계약할 때 나와 있는 거하고 실제 받는 임금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그 민간 위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줄이게 된 배경이 있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면 민간 위탁 업체들 관심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까의 문제이시지 네. 그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지 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많은 부분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 업체와 그 직영에 있어서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임금이 높고 낮고 이거보다도 실제로 얼마만큼 대우를 받느냐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핵심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서는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맡긴 일이 그냥 처리만 됐다면 그렇죠. 예. 그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나 환경에는 지금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민간 위탁 소속 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산재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네.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산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업체가 산재 발생 사업장으로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거죠.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근로감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증가한다라든지 결정적인 거는 이제 민간 위탁 업체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후에 입찰에 참가했을 때 산재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공상 처리를 해줄 테니 그렇게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 소속된 환경미화원들도 그거를 극구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처리율이 이제 직영 소속인 경우에는 42.1%인데 위탁 소속은 33.9%고요. 공상 처리율은 직영이 7.4%라면 위탁은 13.4%로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까요? 직고용만이 답일까요? 일단은 뭐 직영으로 가고 그 민간 위탁이나 직영을 정리하는 거는 차후에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 6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좀 늦었지만 그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만 좀 따져보면 청소 차량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보호 장구의 안전 기준,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그러니까 주간 그 작업을 원칙으로 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청소 차량과 관련해서는 영상 장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차원들이 자기가 위험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작동 가능한 안전 장치를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돼 있고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의 주간 운영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도내에도 지금 하동군 같은 경우에 지난 2월달에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간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들 지침을 내렸고요. 네. 또 하나는 미화원 1인이 들기 힘들거나 근골격계 부담이 되는 이런 작업의 경우에는 3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1인이 운전을 하고 2인이 동시 작업을 하는 바로 이런 것들도 지침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는 중이라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 대책의 본질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 노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누구냐 했을 때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제 여러 복지를 위해서라면은 네.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직접 고용하고 민간 위탁하고 예산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민간 위탁 운영비로 얼마를 쓰면은 그 업체의 이윤이 또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는 또 간부들이 또 뭐 연봉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용역이나 자회사 직접 고용 모두 다가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나 직접 고용은 이제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 등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근데 또 이윤과 부가세를 빼고 나면은 크게 뭐 차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계산을 해보면 자회사보다 직접 고용이 돈이 더 적게 든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름의 모범 사례로 이제 국회 청소 노동자 분들이 이제 직접 고용이 돼가지고 많은 좀 그때 사례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지금의 사례를 보니까 예산 차이도 별로 없고 임금 인상도 되게 평년 수준으로 잘 되는데 복지 혜택을 갖다 공무원 수준으로 잘 누리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잘 일하시게 되는데 여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 정규직화가 굉장히 청년들에게 많은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내가 앞으로 갈 회사가
그런 것들이 정규직이 더 되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도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 직접 고용도 빠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부문에 대한 직고용 의무,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화하는 거는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사기업한테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정부가 먼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그런 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발 좀 직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어떤 예산적인 문제로 바로 할 수가 없다라면 최소한 이 지자체별로 대우가 다른 이거라도 어느 정도는 평준화해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처우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또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라든지 안전장비에 관한 거는 그거는 다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분들에게는 지급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좀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또 되려면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청소 예산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이 국비에서 좀 교부를 하는 부분에서 좀 증액을 해서 교부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참 얼마나 많은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들이 다쳐야 불안전한 노동 환경, 불합리한 관행들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무쪼록 정부와 지자체가 찾는 개선법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찾는 해법이길 감시자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